자, 수급인데 수급이 맨날 똑같아서, 그죠? 자, 여러분 특징적인 거, 눈에 띄는 기업들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양시장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장 초반의 상승폭 조금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다시 한번 코스피를 사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SK 하이닉스부터 HD 한국조선해양, 효성중공업, 삼성중공업까지 조선 관련주를 대거 매수하고 있고요. 그중에 눈에 띄는 종목은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가 포함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매도 종목에는 좀 가볍게 최근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JYP 엔터부터 카카오, 네이버는 함께 매도하면서 게임즈 펄어비스도 매도 종목 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관의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한국전력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조선주와 대한항공까지 외국인과 결을 같이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매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 대한항공을 체크해 보고 싶은데요. 대한항공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4% 넘게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저평가가 해소가 되었다라면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데 이 중국 관광객에 대한 항공 수요만이 아니라 이제는 항공에 대한 MRO, 항공 우주 사업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지금 매수해도 될지 전략 알아보시죠. 자, 또 이걸 또 풀어주실 분은 영앤 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대한항공 우리 얘기 많이 했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기억할 거예요. 네. 왜 얘기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리미리 다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그 선박 쉽빌딩이라고 하는 그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돼서 그렇지만 그러면 뭐 다른 쪽 안 오른 것도 이제 순서가 되겠지? 라고 해서 항공 쪽,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 거기에 이제 뭐 이유는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대한항공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지금 이제 관광객 수요 증가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뭐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뭐 호재성 기사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지금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좀 밸류 확장에 좀 기대를 많이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지금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들어오는 물량이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할인된 가격에 따른 밸류 확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수급이 일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싶은 생각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장거리 노선 확장 부분들이 앞으로 좀 전진적인 밸류 확장을 충분히 기대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엔진 사업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MRO, 항공기 부분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장,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지금 영종도 쪽에 엔진 공장이 이번에 좀 증설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엔진 부분 쪽에 대한 부분들이 비용 절감 효과가 확실하게 좀 나타날 거고요. 거기에 또 타 항공사들의 엔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주까지도 점진적으로 좀 증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대한항공이 지금까지 매출이라든지 뭐 영업이익단을 냈던 부분들에 플러스 알파가 좀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밸류체인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대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 하게 되면 이걸 이제 당연히 항공주로만 바라보기에는 또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MRO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좀 밸류에 따른 모멘텀을 좀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뭐 무인기 사업이라든지 MRO 사업 확대에 따른 중장기적으로도 매출 상승 기여를 충분히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대한항공이 이게 단기간에 쏘기는 좀 힘들 거예요.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힘들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의 가격 그리고 지금의 밸류로만 놓고 봤을 때 프리미엄이 좀 계속해서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스윙이라든지 중장기간적으로 볼 때는 좀 투자 매력도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니 뭐 어제 뉴스 뭐 나왔잖아요. 네. 대한항공이 이제 이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감기 때문에 목이 좀 마시갖고 네. 프리미엄석을 이제 조금 신설한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내부 개조를 해가지고 여객 운임이 떨어지잖아요. 여객 운송 수요가 막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쵸. 화물기로 개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화물 운임료로 근근히 뭐 잘 됐어요. 근데 의외로. 네. 근데 이번에 또 대한항공이 바꿨잖아요. 프레스석을 이제 조금 늘려서 자리 지게 막 했는 거.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시그널이 좀 된 것 같다 생각인데. 네,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항공주를 살 때 LCC를 좀 사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저비용 들려왔던 항공사. 네, 같은데 요즘에는 비싸도 대한항공 탈래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고 해요. 저도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저가 항공사를 탔거든요. 두 번의 여행, 한 번이 일본, 한 번이 홍콩이었는데 마침 돌아오는 길에 카운터에 가니까 네. 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공기라고 하면서 20만 원, 30만 원을 추가로 내고 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항공과 다를 바 없는 게 분명히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 배신감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인구 대비 과도한 이 LCC 경쟁 구도 때문에 LCC 항공사들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대형 항공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벌써 코로나 이전 수준에 대한 여행객을 수요를 회복해서 네. 7월 기점으로 벌써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은 다르다. 이번은 정말 중국 관련 기대감이 여행 관련 종목들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유일하게 계급 사회를 인정해주는 데가 그 하늘 위의 항공사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뭐 비즈니스 뭐 많잖아요. 뭐 1등석부터 해갖고 축축축축 있고 뭐 이코노미 일반석인데 이코노미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좁은 칸에 이 모든 규격화된 사람들을 꾸겨 넣으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네. 나중에 여행이 아니죠. 그렇다고 뭐 항공기에 입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여객 운임이 는다는 거, 여객 운송 수요가. 그래서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이 실적으로 이제 투영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선반영돼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지속성을 좀 띌 것 같지 않습니까? 어때요? 저는 일단 지속성이 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전에 이제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LCC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인지도가 확실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정과는 좀 다르게 LCC 쪽에 대한 부분들에 워낙 좀 여객기 사고도 좀 일전에 좀 많았었고요. 이제 그런 일이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좀 심리도의 변화들도 분명히 충족을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어차피 결국 여행을 가는 수요에 있어가지고 뭐 돈 10만 원, 20만 원 더 내고 조금 더 대형 항공사 쪽에 좀 수요가 몰리는 그런 현상들까지도 저는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의 운임 효과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항공 쪽으로만 지금 승부를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닌 게 저는 조금 더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뭐 MRO부터 엔진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장 증설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의 밸류체인 쪽으로 바라볼 때는 대한항공이 이제는 일정과는 좀 다른 그런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수급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메이저들의 수급 전부 다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투신, 뭐 금융투자까지 전부 다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일단은 어느 정도 일부 펌핑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연기금의 매수세가 다시 이틀 연속으로 다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일단 연기금의 수요가 다시 돌아와주고 있다는 것만 측면으로 바라볼 때도 일단은 밸류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저는 일단은 현 시점에서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한항공은 뭐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나랑 합병을 했고 이제 국적 항공사로서의 지위, 어떻게 보면은 독과점일 수도 있지만 뭐 그 규모의 경제를 따지는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죠. 거기에 이제 방산도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미국의 안두릴이 들어와서 대한항공하고 무인 드론기 사업을 협업하잖아요. 또 방우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면은 지금 가격은 저는 뭐 고짓고. 다만 이제 얘기했잖아. 아까 우리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시장 마켓의 전체에 대한 가닥만 정해주면은 그냥 달려들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근데 혹여나 이러다 뭐 땅콩 회항 또 오면은 그거는 네, 안녕이고요, 안녕. 그러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그 이 기업은 이미지가 진짜 중요해서 경영진들은 그 ESG도 그렇고 이번에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지만 경각심을 좀 많이 가지셔서 각별하게 좀 잘 주주분들을 위해서 네, 하셨으면
좋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뭐 자꾸 동의하지 말고 어쩔 때 보면 김정환은 자꾸 저한테 말려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본인의 생각을. 사실 대한항공 이주선 삼선 얘기할 때 저는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는 좀 마음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움직이니까 아닌가. 이제. 네. 맞아요. 이제 무거운 주식이 한번 뜨기 시작하면 또 탄력은 받을 수 있고. 자, 그럼 대한항공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우리 저는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도 종류가 있어요. 조정시 분할 매수. 저는 현 시점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오케이. 봅니다. 네, 현 시점에서도 분할 매수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월봉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좀 박스권을 많이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좀 대한항공 좀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제 모멘텀도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상황이고, 그렇다고 대한항공의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악재 명분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대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 계기로 좀 발산하는 효과가 좀 나타나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저는 분할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대한항공의 최근 수급도 조금 뭐 많이 비어 있어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조금 외국계 창고로 매수가 등장을 했는데 진짜 외국인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제 한 5만 주, 오늘도 조금 사는 거. 이게 이제 연속성을 띈다면은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수급 첫 번째 특징주 대한항공 봤고요. 두 번째 기업 가볼까요? 네,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효성중공업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담고 있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오늘 1.82% 소폭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섹터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탑픽이 맞는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그냥 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도는 아닐 거예요. 이게 꾸준히 오르는 패턴들 있잖아요. 자, 이 120만 원대를 벌써 아이고, 맞죠? 120만 원. 네, 효성중공업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구간대까지는 분명히 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효성중공업이 그간 이제 건설 쪽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이 좀 꽤나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할인을 시켰던 좀 주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최근에 좀 변압기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원 공장 같은 경우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미국 엠파스 공장 같은 경우도 내년 말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적극적으로 캐파 증설을 지금 계속해서 효성중공업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변압기 수요의 증가에 따른 밸류 확장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건설 부분 쪽에 대한 이익 기여도도 많이 내려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는 좀 이익 기여도가 높았다 하게 되면은 이제는 중공업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익 기여도가 좀 많이 올라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반대로 건설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익 기여도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충분히 주가에 대한 부분들 할인 요소는 일단 제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북미 수주 역시도 점진적으로 비용이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변압기 시장 쪽에서는 탑픽으로 내놔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의 지금 공격적인 행보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지금의 주가가 사실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야 좀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워낙 지금 한 주당 가격도 좀 생각보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만 바라봤을 때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많이 물려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기타법인 쪽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의 주가가 단기간 무너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비싸졌다고 해서 뭐 100만 원 아래라든지 혹은 뭐 110만 원대로 다시 내려온다라든지 이렇게 바라보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기금의 매도세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기금은 계속해서 지금 매도세 양상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지가 않죠. 주가가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지가 않다는 것은 연기금 물량을 반대로 누군가가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 보유자 영역 구간이고요. 일단 이 박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위냐 아래냐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때 이제 없으신 분들이 조금 더 투자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른바 황제주 100만 원 이상의 주식 중에 몇 안 되는 주식 효성중공업인데 이게 접근성이 조금 용이치는 않잖아요. 네. 그냥 사실은 똑같은데 그 일반적인 심리가 100만 원짜리 한 주보다는 12만 원짜리 10주를 선호해요. 그죠? 맞아요. 아니면 뭐 12,000원짜리 100주를 더 선호하고
그러면 지금 액면가 5,000원이니까 뭐 액면 분할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거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고 뭐 주주들이 좀 하자라고 요구를 강하게 하면은 또 유동성도 황금성도 좋을 텐데 뭐 그런 가능성을 보고 들어간다면 뭐 저기 한 거고. 저도 그렇지만 황제주에 대해서 우와 부럽다 하면서 정작 단기가 이 주당 단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같은 산업군 내에서 함께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네. 효성중공업과 비교할 수 있는 게 LS부터 HD 현대그룹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는 이 안에서도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관세 이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일단 하반기에 북미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LS와 HD현대랑 비교했을 때 HD현대가 2분기에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지불한 관세가 얼마냐면요. 200억 원 가량이 된다라고 기업 관계자가 직접 밝혔어요. 네. 하지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멤피스 공장으로 인해서 향후 관세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데다가 이미 지금 갖고 있는 수주에 대한 잔고, 납품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미 옛날에 수주를 받았던 장기 계약이어서 네. 피해가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도 적었는데 앞으로도 다른 기업보다도 피해는 없이 오히려 수익성이 늘 것으로 숫자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저는 변압기 전력설비만 이야기 나오면 스페인 정전 때가 계속 생각이 나요. 이 기억은 겪어보지 않은 저보다 유럽 사람들 그리고 미국까지도 노후화된 전력설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네.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오늘 준비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뭐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게요. 사실 효성중공업의 가장 큰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또 변압기 시장 쪽에서 효성중공업이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그럼 당연히 나중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된다 하게 되면은 엠피스 공장 때문에 오히려 효성중공업은 다른 변압기 기업들 대비해서 밸류에 대한 확장이 오히려 할인이 아니라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 효성중공업이 움직이고 있는 이 공격적인 행보 자체가 전혀 방향성이 틀리지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미국의 주도하에 움직이는 그 공격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연출을 시키고 있고요. 엠피스 공장 말고도 지금 업체 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미국 공장에서 추가적인 증설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캐파를 증설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도 크게 안 빠지는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이게 심리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주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도 하고 많이 올라와주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낙폭을 키우고 떨어지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을 또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이제 반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 이제 공포에 사는 경우들도 굉장히 잘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다만 저는 일단은 투자 주의에 대한 딱지도 일단 붙어 있는 상황들도 조금은 어느 정도 과열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투자주의는 때문에. 왜죠? 기간 대비 상승률인가요? 네, 그렇죠. 기간 대비 지금 상승률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주의 딱지가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과열을 좀 해소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수급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10만 원대를 일단 지켜주는지 여부를 조금 더 체크해 보신 다음에 매수 관점을 좀 잡으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워낙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그냥 경청만 했습니다. 판단은 투자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결정하시기를. 자, 수급 특징주까지 알아봤고요.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오늘도 김유정 아나운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